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변수 예제 1을 실습해 볼 건데 먼저 크롬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롬에서 앱 인벤터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럼 맨 처음 부분에 MIT 앱 인벤터라는 부분이 보이고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접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Create Apps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전 시간에 바로 했던 웹 01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물인데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할 건데 에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스타터를 구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AI 스타터를 구동시켜 줘야지 에뮬레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소유자는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 상에 있는 해당 어플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나 아니면 6자리 코드를 인식시켜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결과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킬 건데요. 그 전에 먼저 AI 스타터를 구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AI 스타터를 클릭해 주세요. AI 스타터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에뮬레이터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에뮬레이터 창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 에뮬레이터는 항상 AI 스타터가 구동이 된 상태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곧 나올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보이죠? 토비니를 눌러라 했을 때 토비니가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헬로라고 말을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 예제 1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선택해 주세요.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V01_01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요. 한번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주셔도 돼요. 확인 누르시고요. 스크린 1이라는 화면이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빈 화면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뮬레이터도 빈 화면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블 하나 가져올게요.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스크린 1 안에 있는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레이블 선택해서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텍스트 박스를 가져올게요. 여기에는 X 값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 하나 더 가져올게요.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Y 값을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버튼. 그 다음에 결과를 수행할 결과 텍스트 박스 하나 가져올게요. 컴포넌트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1의 텍스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럼 컴포넌트의 레이블 1이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레이블 1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1에서는요, 저희가 뭐 배경색 주고 싶으면 주셔도 되고요. 글꼴도 굵게 주셔도 되고, 글꼴 크기도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이블 1은 스크린 1이라는 부모의 자식입니다. 따라서 부모 요소에 맞춰서 부모의 스크린 가로 길이에 맞춰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블 1의 텍스트라는 문구를 변수라고 좀 변경을 할게요. 타이틀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색도 한번 파랑으로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도 흰색으로 주고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 눌러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레이블 1의 텍스트 이 부분을 이제 타이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예제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뭐 텍스트에 나오는 이 타이틀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꼭 변수 예제라고 안 줘도 되고요.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타이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높이를 지금 현재 저는 그대로 두었는데 높이를 임의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픽셀이라고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퍼센트라고 해서 비율로 이용해서 전체 스크린 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전체 스크린의 높이에서 5%를 레이블 1이 차지하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5% 정도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라고 해서 가운데로 이제 레이블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변경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린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는 그냥 이름을 X 값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3의 텍스트에 텍스트 문구만 Y 값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2 선택하고 이 텍스트 부분만 X 값이라고 변경해 볼게요. 레이블 2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라는 부분을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X 값이라고 변경할게요. X 값. 그리고 콜론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X값 넣고 이 옆에다 배치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3의 텍스트도 현재 이제 Y 값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레이블 3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3의 텍스트라는 문구를 Y 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Y 값이라고 변경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 예제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 그리고 텍스트 박스 3의 높이를 변경을 할게요. 부모 요소에 맞춰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1 먼저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힌트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텍스트 박스 1의 힌트라고 보이는데 이 문구를 그냥 X값 입력이라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X값 입력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너비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할게요. 텍스트박스 1의 부모는 스크린 1이기 때문에 스크린 1의 가로 길이에 맞춰서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너비 선택하시고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누르십시오. 마찬가지로 텍스트박스 2와 텍스트박스 3도 너비를 동일하게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 2 선택하고요. 힌트는 지워주시던지 아니면은 Y값 입력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해주세요. 그래서 Y값 입력이라고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 3을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3의 힌트와 그리고 너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3의 힌트는 결과값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화면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X값하고 X값을 입력하라고 힌트가 나오고 Y값이라고 하고 Y값 입력이라는 힌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결과값이라는 힌트가 보이면서 이 부분에 X와 Y의 결과값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1의 텍스트만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변경한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1의 속성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1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 다음에 버튼 1의 텍스트 문구를요. 확인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면 스크린 1의 화면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블록에 가서 블록 코딩을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에는 X의 값을 넣을 거고요. Y값에는 Y의 값을 넣었는데 먼저 초기화를 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바로 실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아예 X값에 고정적으로 값을 넣어놔요. 그래서 아예 스크린 1에다가 X값을 초기화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을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해볼게요. 자, 블록 코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블록 코딩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블록에 보면 공통 블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변수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z라는 변수를 좀 선언을 하겠습니다.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x값에 1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y값에 2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10 더하기 20은 30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 3에다가 결과값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넣을 수 있는 블럭이에요. 선택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의 이름을 x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을 넣을게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선택하고 맨 위에 값을 넣을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초기값 블럭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값을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복제를 할게요. 복제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y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y라고 변경하고 초기값은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x값에는 20이 들어가고 y값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x와 y의 덧셈 연산식을 수행할 변수 z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그래서 복제해도 되지만 그냥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z라고 하고요. 다시 이제 수학에 가서 숫자 블록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이라고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0이라고 초기값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을 수행을 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라는 변수에는 고정적으로 20을 넣었고 y라는 변수에는 고정적으로 1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텍스트 박스에 20이 담기고요.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10이 담기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요. 첫 번째 있습니다.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에 각각 변수 X값, Y값을 넣어 줄게요. 이제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X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계속 이렇게 내려보면요.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값이라는 블럭이 보입니다. 만약에 안 보이면 지금 이런 부분 하나만 가져온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리스트 박스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가져오고요. 만약에 잘못 가져왔으면 리스트 박스에서 텍스트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글로벌 X, 그러니까 전역 변수 X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수에 가서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는 첫 번째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값을 부여한 거고요. 이 초기값을 부여한 변수 X를 가져오는 거는 가져오기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합니다.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역 변수 X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넣고요.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 값을 전역 변수 Y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초기 값으로 X는 2시, Y는 10이라고 넣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박스에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각각 20,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0과 10이라고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값이 30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3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 값.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역 변수 즈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데 즈라는 값은 0이 들어갔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초기 값은 0으로 넣었지만 X와 Y의 연산식, 덧셈의 연산식을 즈에 넣어줘야 됩니다. 변수는 값이 계속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이 이 부분에 나오면 안 되고 X와 Y를 더한 결과값이 이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제 지정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에서 즈의 값을 지정을 할게요. 이 부분 전에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값을 더해야겠죠. 덧셈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즈라고 선택을 하고요. 덧셈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누르게 되면 덧셈을 할 수 있는 블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역 변수 X, 전역 변수 Y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변수에 가서 가져오기 선택하겠습니다. 넣고 X로 선택하고요. 복제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 다음에 넣을게요. Y.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30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이라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자가 이 부분에다가요, 값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라고 누르고 안드로이드 키보드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값을 30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리고 y의 값은 50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변경된 값이 나오지 않고 계속 20과 10으로 바뀌면서 30만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을 20이라고 고정을 했고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 값을 10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임의의 값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으로 넣었지만 이게 반드시 고정돼서 결과값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이 전역 변수 s에는 그 값이 들어가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이 20이라는 값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순서가 바뀌면 되겠죠. 전역 변수 x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어주게 되면 x에는 항상 변경되는 값이 담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블록을 잠시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 부분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부분은요. 휴지통 있죠. 휴지통으로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지정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가서 지정하기 x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상자 1의 텍스트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1 선택하고요.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제를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전역 변수 y 값으로 변경을 하고요. 텍스트 박스 2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가 x라는 변수에 담기고요.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가 y라는 변수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결과 이제 확인해 볼게요. x에다가 이제 값을 넣었는데 80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y에다가도 값을 넣었는데 100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one. 그러면 180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사용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3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예제는 과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변수라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박스 3을 눌러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텍스트 박스 3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냥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색깔 넣어야겠구나. 그러면 색상. 그래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 보십시오.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3에 배경색 가져오고 블록을 넣은 다음에 색상을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서 넣으면 노란색 배경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